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따지자면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여러 가지 광물로 되어 있다. 자, 해서 자연 상태에 있는 광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 광물 중에 주로 많은 광물들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하지? 현우? 자, 조암 강물. 기억나지? 자, 자연 상태에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애들을 묶어서 조암 강물이라고 하는데 누가 가장 많으냐면 장석이 가장 많다. 자, 그 다음에 석영. 자, 그 다음에 비율로 얘기하자면 흑음모, 각삼석, 희석, 감남석 요런 애들이 자, 감남석, 각삼석, 흑음모. 자,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석영과 장석 요 애들의 특징하고 나머지 요 애들의 특징. 석영과 장석은 밝은색 광물이다. 해서 밝은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면 이 암석조차도 밝은색.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색 광물을 포함하면 얘네가 어두운 광물이 암석이 된다. 해서 이 어두운 색 대신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유색 광물의 부피. 유색 광물 요렇게 얘기해. 자, 사진 보면 흑음모 까맣고 각삼석 어둡고 자, 그 다음에 휘석 검은색 녹색 감남석 황녹색 54페이지 하는 거야. 해서 요렇게 조암 강물이 있는데 요 종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광물의 특성 중에 첫 번째 색가, 좋은 색, 굵기, 염산 반응, 자성.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어떤 암석이다 구별법을 우리는 배웠고 자 얘네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암석이 된다고 했어. 해서 암석의 종류와 순환을 볼 건데 일단 자 뒷부분 순서를 살짝 바꿔서 66페이지 먼저 할게요. 자 요런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요런 암석들이 지각을 구성하거든. 지구의 겉 표면 부분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자, 요 지각에 어떻게 흙이라는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지 일단 커다란 암석이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풍화라고 해. 풍화. 바람의 작용이라는 얘기인데 이 풍화는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살면 풍파를 겪었다고 하거든? 얼굴 보고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았어? 무슨 소리야? 많이 늙었다는 얘기지? 풍파. 굉장히 다사다난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를 풍파라고 하는데 여기 토양이 되는 과정 풍화는 얘네가 잘게 부서져서 성질이 변하고 잘게 부서져서 토양이 되는 과정을 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풍화의 주된 요인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물, 두 번째 공기, 세 번째 생물. 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주된 요인이 요거가 단순히 커다란 암석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자, 뭐라고 하냐면 자, 기계적 풍화라고 합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거하고 같은 말이 자, 암석을 잘게 부수는 요게 기계적 풍화하고 같은 말이야. 자, 그리고 또 어떤 풍화도 있냐면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작용? 요거를 기계적 풍화처럼 간단하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 풍화.
자, 개정 교과서에는 조금 말이 어려웠던 걸 좀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기계적이라는 말은 또, 자, 여러분이 들어본 적한 자, 물리적 풍화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우리 과학을 물화생지 이렇게 나누잖아.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뭔지 알 것이고 물리하고 화학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물리는 계산하는 거라고 하잖아. 수학하고 비슷한 거. 그리고 화학은 어려운 거. 그치?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물질의 특성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밀도, 온도, 부피, 끓는 점, 어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계산 가능한 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물리적이라고 그래. 그리고 화학적은 뭐냐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자, 물에 녹는다. 물에 녹는 성질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 없지? 용해도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녹는 것 자체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어. 자, 그리고 뭐 탄다, 연소. 그리고 얘가 타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다? 아니면 황과철이 결합해서 황화철 냄새가 난다? 황화철은 어떤 냄새냐면 계란 썩은 냄새, 자, 되게 안 좋은 냄새 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김치가 쉬는 현상, 이런 것들은 화학적 풍화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성격의 변화, 성질의 변화를 우리는 화학적 반응,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분이 변하는 거는 자, 화학적 풍화고 그 다음에 얘가 단순히 크기가 잘게 부서지는 작용은 물리적, 기계적 풍화라고 한다. 그냥 일단 요 말을 요렇게 교과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물이 어떻게 바위를 쪼개는지. 자, 일단 물이라는 게 자, 바위가 예쁘게 생기진 않고 자, 되게 울퉁불퉁하게 생겼고 요 사이 틈바구니가 여기저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물에 흘러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에 의해서 얘네가 이렇게 깎이기도 하거든. 바닷물 파도에 의해서 얘네가 계속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깎여버려. 그럼 절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잘게 부서진 애들은 어디가? 여기 해안가 근처에 여감으로 형성이 되는 거지. 요게 물의 기계적 풍화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 자, 공기? 자, 물이 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바위 틈바구니에 자, 물이 새어 들어갈 수 있다 했지? 그래서 여기에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얼면 부피가 커져 작아져? 커져. 그치? 얼마나 커지냐면 10%나 커져. 10% 커진다는 얘기는 그 감이 어느 정도냐면 사람 몸무게로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50kg야. 50kg는 아니지만 50kg였으면 좋겠어. 50kg인데 내가 10% 살이 지금 몇 킬로가 되는 거야? 55kg. 그러면 사람 너네 생각해봐. 지금 여기에서 니네 10% 살쪘을 때 그 느낌 어때? 바지 사이즈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잖아. 턱이 선이 달라져. 5kg 차이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양옆으로 얘를 갖다가 망치는 아니지만 밀어내는 압력이 생겨서 얘가 부서지는 거지. 응? 성주야, 왜 얼음이 얼 때 부피가 커질까? 패스. 누구 시킬까? 윤서. 윤서. 저요? 응. 문이 열면서 응. 물 안에 공기가 갇혀서 맞아요. 자, 물이 얼면서 얘네가 사이사이 틈을 갖고 결합하거든? 그래서 부피가 커진다. 자, 나중에 화학을 배울 거니까 미리 잠깐 얘기를 하자면 물을 우리 화학식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H2O. 들어봤어? 들어봤지? 자, 이 말은 뭐냐면 산소가 좀 덩치가 크고 수소가 덩치가 작아. 그래서 요 산소가 팔이 2개가 있는데 양옆에 수소를 딱 잡고 있어. 그래서 또 다른 물
분자가 있을 때 요 수소는 손이 하나씩 남아있어. 얘도 2개 있고 얘도 2개 있다라고 치자. 요 결합 부위가 있으니까 또 다른 물 분자끼리 어떻게 되냐면 수소끼리만 손을 잡아. 여기 있는 산소에 띠칸이 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고체 결정을 형성할 때 수소끼리만 결합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얘가 결합하는 이 모양이 딱 벌집 모양처럼 육각형 모양이 생겨. 요 안에 빈틈이 생겨. 그래서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부피가 커지면서 얘네가 압력이 가해져서 작게 부서지는 역할을 하고, 자,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 차곡차곡 오랫동안 누적이 돼서 굉장히 무거운 윗부분이 누르는 힘이 생겼는데 바람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이 누르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가 쓱 올라오기도 하고 쓱 올라오면서 또 다른 면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깎이기도 해요. 그래서 압력 감소로 얘네가 풍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생물에 의해서도 잘게 부수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이 있잖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잘 안 부서져. 근데 이 계란이 양분이 돼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언젠가는 그 바위가 깨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식물 뿌리가 바위 틈에서 자라면 또 양옆으로 밀어내는 힘, 파고드는 힘에 의해서 이 커다란 암석들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풍화의 첫 번째. 자, 여기에서도 물이 있죠. 우리 지하수에는 탄산이라는 게 녹아 있거든. 광천리, 초정리 광천수. 지하수 먹으면 마치 탄산 먹듯이 툭툭툭툭 쏟는 게 있어. 요게 탄산이 녹아 있어. 그래서 집안 밑에 자, 물이 흐르는 곳이 생긴다. 근데 여기 밑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생물들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탄산을 형성하게 되면 얘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아래쪽의 압력에 의해서 물속에 싹 녹아 들어가게 되거든.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탄산에서 이산화탄소로 변신하기도 하고 이 자체 탄산과 이산화탄소는 산성을 갖고 있어. 우리 사이다 이거 왜 치아에 안 좋다 그래? 산성이라 치아를 녹인다고 하지? 그래서 믿을 만한 실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다에다가 빠진 이를 넣고 몇 달 봤더니 이 크기가 줄어들더라.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커가는 아이들한테는 탄산 먹이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석회암 지대에 이런 지하수가 흘러가게 되면 이 석회질 물질이 이 탄산에 싹 녹아 들어가. 마치 소금이 물에 싹 녹아 들어가듯이 지하수, 탄산 갖고 있는 지하수가 석회암 지대에 까면 석회질 물질만 싹 녹여서 뻥 뚫어다. 동굴을 만들어. 이걸 석회 동굴이라고 하는데 지하수가 녹이는 작용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분의 변화, 그래서 화학적 풍화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공기에도 산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도 있어. 공기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뭐야? 질소가 가장 많아.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자,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도 지각에 영향을 준대. 왜냐면 우리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철과 니켈이 많이 갖고 있지만 표면에도 철이 제법 있는 지대가 있대. 해서 철이라는 애는 우리 쉽게 녹쓰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 공기나 물을 만나면 쉽게 녹슬어. 해서 공기와 만나서 얘네가 산소와 결합되면 녹슨 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화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냥 철은 자석과 반응하지만 산화철은 자석과 반응하지 않고 색깔이 붉게 변하는 게 특징이야. 우리 자전거도 녹슨 자전거 보면 막 꺼무적적하던 게 빨간색, 갈색 막 그런 거 뚝뚝뚝 떨어지잖아. 그래서 성질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자, 그리고 역시 이산화탄소도 자, 지각 아까처럼 자, 석회암 지대를 녹인 역할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생물에 의해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자, 생물에 의한 작용은 뭐냐면
뿌리를 내리기도 하지만 식물은 호흡과 강합성을 동시에 하지. 호흡하면 무슨 기체가 나와? 사람이 호흡하고 똑같아. 이산화탄소가 나와.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나오고 광합성하면 산소를 제공하고 해서 생물이 내뱉는 이산화탄소에서 얘네가 녹이는 작용이 있게 되면 역시 녹이는 화학적 풍화,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풍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과 공기, 요 주된 원인에 의해서 이런 풍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잘게 부서지는 작용과 성분이 변하는 거 구분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사진 보면, 자, 물이 얼어서 부서진 암석. 물이 얼어서 부서진 암석.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야? 아니면 성분이 변하는 거야? 66조. 준호야, 스며든 물이 얼어서 부서진 암석은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야?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작용이야? 부서지는 작용.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얼음의 세기작용이라고 해요. 세기를 박다 들어봤지? 땅에다가 이렇게 생긴 건 쿵 박아서 아예 못질처럼 바닥에 딱 꽂아놓는 걸 세기 박는다고 하거든? 자, 얼음이 세기 작용을 하는 거야. 이거를 화학적 풍화, 기계적 풍화로 하다가 잘게 부서지는 작용, 성분이 변하는 작용 이걸로 바꾸려니까 너무 어렵다 나는. 자, 그리고 나무가 뿌리를 내려 갈라진 암석, 요거는 윤석. 자, 나무가 뿌리를 내려 갈라진 암석은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야? 성분이 변하는 작용이야? 부서지. 그렇지. 자, 세 번째,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 생긴 석회암 동굴은 민교? 이거는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야? 아니면 성분을 녹이는 작용이야? 녹이는 작용이지? 자,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붉어진 암석은 예준이. 이거는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야? 성분이 변하는 작용이야? 성분이 변하는 것. 해서 암석에 자,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물, 공기, 생물들이 접촉을 많이 할수록 풍화작용이 잘 일어난대. 접촉을 많이 하려면 표면적이 넓어야 되거든. 표면적, 닿는 면적이 넓어야 되고 또 얘네가 한 덩어리일 때보다 잘게 부서진 덩어리일 때 훨씬 더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이 많아서 표면적이 넓어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표면적 얘기를 하자면 자, 가로, 세로 모두 다 1cm인 정육면체의 표면적은 얼마야? 면적 곱하기 6개 하면 되지. 그치? 그치? 1제곱센치 곱하기 6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면적이란 말이야. 6제곱센치. 자, 근데 요거를 내가 2cm로 키워볼게. 자, 그러면 요것의 표면적은 2 곱하기 2, 4제곱센치 곱하기 6 되는 거야. 그럼 얘는 24제곱센치 나오고 얘는 6제곱센치 나오고. 근데 2를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자른다면 몇 개가 나와? 자, 일단 요렇게 몇 개 나오는지 보여? 8개 나와. 그치? 요거 곱하기 8 하면 얼마야? 48. 즉 덩치가 커지니까 2배로 커지니까 24인데 얘를 반으로 쪼개니까 48로 표면적, 외부와 닿는 면적이 훨씬 더 숫자로 커졌지? 그치? 숫자로 봐도 딱 크지? 24보다 48이 큰 건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잘게 부서질수록 닿는 면적이 넓다, 표면적이 넓다라고 해. 겉으로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얘네가 자,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잘 되고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풍화 정도가 많이 달라진다. 기온이 급격하게 변할수록 강수량이 많을수록 풍화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잘게 부서지면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 흙이 되는 건데 자, 이것도 순식간에 갑자기 토양, 땅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자,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얘네가 만들어지는 요 순서들이 있어.
자, 첫 번째, 커다란 암석층이 가장 밑에 있거든. 자, 풍화를 받지 않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암석층의 이름은 기반암이야. 암석인데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기반이라는 말 들어봤지? 자, 기초가 탄탄해서 기초를 기반으로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 밑받침되고 아래서 얘를 받쳐주는 걸 기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가장 밑에 풍화가 되지 않는 층을 기반암이라고 하고, 요 암석이 풍화가 1차적으로 돼서 덩어리가 1차적으로 크고 작게, 자, 모가나게 이렇게 깨져진 암석층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모질물이라고 해. 자, 풍화가 시작된 상태. 1차적으로 깨면 당연히 덩치가 크겠지. 빻으면 더 작아지겠지. 풍화가 계속 진행될수록 계속 작아지겠지. 그래서 모질물은 1차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뾰족뾰족한 자갈, 모래 요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이야. 뭐가 많이 나서 모질물이라고 하나 봐. 뾰족뾰족한 부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왜 바위돌 깨트려 뭐지? 조약돌인가? 조약돌 깨지면 모래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다음에는 모래 정도의 알갱이가 요렇게 만들어져.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토라고 하거든. 표토는 모질물에 풍화된 물질이야. 자, 그리고 이 표토가 자, 풍화가 한 번 더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갱이 크기가 매우 작아. 그래서 진흙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요 가장 나중에 형성되는 층이 있거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심토라고 해. 자, 근데 이 심토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알갱이가 풍화가 가장 최근까지 됐기 때문에 가장 작아. 그래서 표토보다 나중에 형성되긴 하지만 알갱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빗물이나 강물이 여기에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따라 요 표토 밑에 싹 내려와. 내려와서 얘가 나중에 위치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표토 밑에 여기에 심토가 형성된다. 즉, 심토는 가장 나중에 형성되지만 알갱이가 작아서 표토 다음 층에 존재한다. 심토가 가장 나중에 형성된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오래된 지층일수록 이 심토의 두께가 많이 두껍게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야. 자, 그리고 이 표토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알갱이가 비교적 크다라고 했지? 그리고 얘네가 가장 표면에 있어. 근데 여기에 생물들이 살다가 죽어. 그러면 생물들이 살다가 나 죽을 때 됐으니까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드물지? 아예 땅속에서 사는 애들은 땅속에서 죽겠지만 나뭇잎이 떨어지고 육상 생물들은 어때? 새, 막 이런 애들. 여기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가 썩어서 양분을 제공하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물의 유해가 양분으로 변신하는 거. 이것을 부식토라고 하거든? 부식토는 심토처럼 녹는 물질이 아닌가 봐. 그래서 부식토는 표토에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표토에 대한 설명은 자, 부식토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포함하는 층. 이거는 표토.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심토가 가장 나중에 형성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66페이지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자, F 암석의 풍화,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 밑줄 쳐주세요.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 자, 그 다음에 토양으로 넘어갈게요. 토양의 단면에 자, 가장 1번에 이름이 없죠. 풍화를 받지 않는 암석, 요거 기반암이라고 적어주자. 자, 풍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게 특징.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거, 얘 모질물. 나중에 모의고사 이런 문제를 풀면 용어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4번은 심토. 가장 나중에 생성.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3번의 이름이 우리 책의 표지처럼 겉표지? 표토. 자, 여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식토라고 합니다.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67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67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다 풀어져 있나? 아까 나중에 온 친구 이름이 뭐지? 강성빈. 자, 대연이 12번. 기억은? 풍화는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암석에 무엇이 변하는 현상이다. 무엇? 성분과? 물과 공기 또 무슨 작용으로 일어나며 하나 빠진 거 있지? 물과 공기 생물의 작용으로. 자, 13번 수화. 1번 암석 틈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암석이 부서진다. OX. O. 암석 표면에 자라는 이끼가 암석 표면을 단단하게 만든다. X. 암석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색이 붉게 변한다. O.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한다.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한다. 이거 내가 순서를 바꿔서 모르는 부분인데 X예요. 요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이따 배우는 변성암이 생성되는 과정이야. 자, 14번 아영이 1번. 자, 15번 성빈이? 성빈아, 네. 뭐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냐면 기반암이야. 기반암은 가나다라 중에 어디지? 자, 라가 시작이야. 그 다음에 모질물에 해당되는 거 뭐지? 암석 조각과 모래가 된다. 나, 그치? 그 다음에 표토야, 표토. 부식토 포함하고 있는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층. 표토는 어디야? 다.
이거 생성 과정이니까 다 가장 나중에 형성된 게 뭐야? 심토. 심토는 뭘까? 그치? 자, 그 다음에 16번. 유빈이. AC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층은? B.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층은? A. 그 다음에 암석, 모래 이루어진 층은? C. 자, 76쪽으로 갔다가 그 앞에 할 거예요. 76쪽.